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고강도 방역 속에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대부분은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실제 선교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빨리 북한에도 자유롭게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하는 크리스천 탈북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는 4일부터 21일간 세1의 평화 기도회가 열립니다. 올해는 강원도의 협력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도 마련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제58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연중 한 번 열리는 교단 최대 행사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지난 31일 제58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습니다. 1964년 시작된 이 기도회는 매회 총회 임원과 노회별 목사, 장로 3,000여 명이 참석해 교단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규모 연례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습니다. 현장 참석자들은 교회 입구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후에야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교회 내 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지정 좌석제로 거리 두기를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진행됐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 회복에 초점을 뒀습니다. 참석자들은 초대교회 영성의 회복과 북한 복음, 세계 선교 등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예배에 타는 목마름과 사모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예배하는 자리마다 영과 진리로 진정성 있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 합동총회는 제105회 총회 기념사업의 일환인 훈장 수여식도 가졌습니다. 총신대학 초대학장인 고 박형룡 박사 등 정통보수 신학과 총회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 9명과 단체 3곳에 훈장을 전달했습니다.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지금의 교단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한 선진들을 기억하며 총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희생의 눈물의 재단을 쌓아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교단을 이루고 한국의 창작교단을 이루었습니까? 아니, 우리는 나 자신 그리고 교단의 현실과 미래를 생각하며 울어야 됩니다. 기도회 2일차에는 소강석 목사가 총감독으로 참여한 뮤지컬 불의 연대기도 진행됐습니다. 작품은 개혁보수 신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합동총회 역사를 담았습니다. 총 3일간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2일 폐회 예배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굿TV 뉴스 이정은입니다. 남북 분단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에 대한 소망도 많이 희석된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 내에서도 통일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실제 사역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숭실대 기독교통일 지도자 훈련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목회자 중 약 90%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절반 정도가 통일 필요성에 공감한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목회자들의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일 사역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국내 한 대형교단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위원회 조직은 갖추었어도 실제 활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공지사항엔 지난 10여 년 동안 게시물이 10개도 되지 않고 통일 관련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북한 선교 관련 부서가 독립 운영되지 않고 사회 농어촌 환경부나 국내 선교위원회 등에 속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개교회에서 통일 관련 사역이 이뤄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갔다 온 북한 자매가 있어요. 왜 왔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다른 교회에 나갔더니 북한에 관심이 전혀 없더래요. 담임 목사님이 통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실제로 목회자에게 통일, 북한 선교의 어려움을 물었더니 북한 선교에 대한 정보나 방법 등을 몰라서 못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통일 선교 전문가들 또한 통일 교육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긴 하지만 그 필요성을 사회적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성경적으로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사고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교단 차원에서 통일선교 교육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개교회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평화통일개발대학원 하광민 교수는 교육을 통해 통일의 당위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며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을 매개로 통일을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물리적인 통일도 중요하지만 북한 선교를 통해 먼저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루빨리 북녘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하는 크리스천 탈북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회자 중에서도 실제 북한 선교를 하는 경우는 채 30%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통일이 된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조차 안 된 겁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천 탈북민들은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통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조사에 나왔듯이 북한은 20년째 기독교 박해국가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에서 신앙을 가진다는 건 김일성과 김정일을 부정하는 것인 만큼 사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전도조차 어렵습니다. 지난 2006년 한국으로 넘어온 정윤아 씨는 실제 북한 주민들이 신앙을 가질 경우 목숨과 바꿔야 할 뿐 아니라 3대가 멸족당한다며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종교인들만큼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계층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대한민국에 오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너무 어렵게 힘들게 왔을 거예요. 10년 전 한국으로 넘어온 돌격대 출신 이휘력 씨는 탈북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 마음의 문을 열게 됐습니다. 이휘력 씨는 그동안 국가를 위한 희생만 강요받아 왔는데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며 닫혀있던 주민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복음을 통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북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열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씨는 복음 통일을 위해선 기존 탈북민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와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한국교회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세일의 평화기도회가 오는 4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기도회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할렐루야 교회 등 국내외 70여 교회와 단체가 참여하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마지막 이틀은 인제와 양구 현지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문화 행사가 마련됩니다. 허문영 평화한국 대표는 이번 기도회는 민관이 협력하는 만큼 한반도의 평화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추월해 나라와 민족,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7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1일부터 백신 접종자에게 이 같은 1단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혜택 대상자는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한 달 안에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주택임대차 계약입니다. 이번 달부터 맺은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계도 기간인 1년간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이 2년간의 총장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김 총장의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 야당 동의 없는 장관급 인사 임명은 이번이 33번째로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얀센 백신에 대한 온라인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만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군 관련 종사자 등이 대상이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접종은 60세 이상과 마찬가지로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며 오는 10일 시작해 20일에 마감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예약을 하지 못한 나머지 대상자들은 일반 국민접종 계획에 따라오는 7월부터 9월 사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45% 넘게 증가하며 3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수출이 45.6% 늘어난 507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역대 5월 중 수출액 1위였던 2018년 기록도 넘어섰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4%, 자동차가 94% 증가하는 등 15개 주력 품목 중 14개 수출이 모두 늘었습니다. 고 손정민 씨가 실종된 지 한 달 만에 경찰이 확보한 친구 A씨의 휴대전화에는 손 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는 사건 당일인 지난 4월 25일 오전 7시 2분쯤 전원이 꺼진 뒤 다시 켜진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A씨가 당일 새벽 3시 37분에 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부모와 통화한 뒤에는 전화기가 사용되거나 이동된 흔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구TV 뉴스 전하평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총기 난사로 2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마이애미 경찰은 현지 시각 30일 오전 마이애미 북서쪽 상업시설에서 흰색 SUV를 타고 온 무장괴한 3명이 총기를 난사한 뒤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상업시설에서는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었고 일부 참가자들이 행사장 밖에 모여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차종과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이집트 당국이 지난 3월 수에즈 운하를 틀어막아 전 세계 물류 공급망을 마비시킨 에버 기븐호의 좌초 원인은 선장의 운전 미숙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관리청은 자체 조사 결과 당시 에버 기븐호는 좌우로 비틀대다가 좌초됐다며 선장이 12분 동안 항로를 바로잡기 위해 8차례에 걸쳐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를 국제해사기구에 보냈다며 언론에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그리스 문자를 활용한 새로운 명칭을 발표했습니다. WHO는 영국에서 처음 보고된 변이는 알파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는 베타로 명명했습니다. 또 브라질 변이는 감마로, 인도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WHO는 변이 바이러스를 구분할 때 장소에 따라 부르는 것은 낙인을 찍거나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각 나라와 언론의 새로운 명칭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페루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를 종전의 6만 9천여 명에서 2.6배 수준인 18만여 명으로 대폭 정정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브라질, 인도, 멕시코에 이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수 정정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집계 기준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페루의 사망자 수가 변경되면서 인구 대비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페루가 단숨에 전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페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95만여 명으로 200만 명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한 부부당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사실상 산하 제한 조치를 폐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현지 시간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인구 급증을 막기 위해 부부당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노령화로 인구 정점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자 인구 구조 개선을 위해 세자녀 정책을 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TV 뉴스 김예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기독언론협회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연협은 대한민국 안보와 교회 생태계,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회원들은 이를 위해 기도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한국교회 수호결사대 공동대표 주요셉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펼치는 것이 기독 언론의 사명이라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리를 수호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성남 선한목자교회가 유기성 담임 목사의 은퇴를 앞두고 후임으로 김다위 목사를 청빙했습니다. 김 목사는 부목사로 부임한 뒤 유 목사가 은퇴하는 2023년 4월 담임 목사로 세워집니다. 김 목사는 위드 지저스라는 교회의 비전을 계승해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이웃과 동행하면서 북한을 품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사립대학의 필수 교양 과목인 채플 수업이 종교자유 침해라고 한 것과 관련해 해당 내용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1일 성명을 통해 인권위의 권고가 건학 이념에 따른 종교계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학칙 위반을 방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동래 중앙교회가 코로나19로 지친 지역 소상공인을 위로하기 위한 동소동락의 세 번째 프로젝트로 샬롬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샬롬 키트는 10kg 쌀과 온누리 상품권 2만 원으로 구성됐으며 인근 상가 150여 곳에 전달됐습니다. 이윤우 책임위원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계기가 된 것 같아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는데요.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